안녕하세요. 한국그림책학교 그림책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여린 글, 김고은 그림의 그림책 훔치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표지 한번 보세요. 무슨 상황일까요? 엉거주춤한 자세에 눈치를 보는 듯한 눈동자, 굵고 거친 제목의 훔치다라는 글씨에서 풍기는 빨간색의 의미, 훔자에 걸려있는 파란색 린까지. 이 책이 제 마음을 훔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걸까요? 아니면 실제 물건을 훔친 걸까요? 훔치다는 윤여림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윤여림 작가는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여기에 그림으로 주인공의 심리적 내면의 갈등과 불안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면지는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마다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군 노란색 머리띠를, 누군 머리핀을, 누군 신발을, 누군 모자를, 누군 공을. 저마다 자신만의 최애착 물건들이 있네요. 이 이야기의 시작도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서 비롯됩니다. 앞면지에 이어 뒷면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뒷면지에는 앞면지에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은 찾아볼 수 없고 친구들의 볼이 모두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올바른 양심이 모두의 가슴속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서로와 서로의 관계는 더 밝고 행복해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면지와 뒷면지만 이어서 본다면 뭔가가 분명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훔치다는 면지를 활용해서 이야기 연장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이 책은 본문의 글과 그림 외에 파라텍스트 부분을 많이 활용했어요. 즉 독자는 앞표지부터 뒷표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교에서 미라가 이모가 사줬다는 파란 유리 반지를 자랑합니다. 반지를 본 주인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반지가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졌습니다. 손가락 속 타이포그래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지를 더 갖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수업 시간에도 놀이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공부 시간에도 책가방을 싸는 시간에도 점점 더 반지가 갖고 싶어집니다. 주인공의 머릿속은 온통 반지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꽉 채워집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주인공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그 반지가 하굣길 교실 문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친구 미라가 떨어뜨렸나 봅니다. 순간 주인공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가질까? 하필 어느 누구도 반지가 떨어진 걸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반지를 가지려 한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주인공은 반지를 주워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점점 더 크게 뛰고 반지를 훔친 마음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감추고 싶은 반지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림으로 주인공의 심정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내 마음을 훔쳐간 그대여 라는 노랫소리에 훔쳐가니 자신의 훔친 반지를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야구선수 김은이 도루왕답게 이루를 멋지게 훔쳤다는 중계, 유리창을 닦고 있는 아이들이 더럽잖아, 깨끗이 훔쳐야지 라는 아이들의 말소리가 모두 자신이 훔친 반지를 이야기하는 듯 들립니다. 배경의 바닥 색깔도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온통 반지색입니다. 주인공의 표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주인공의 표정으로 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나요? 아무튼 주인공은 심리적으로 한껏 움츠려 들어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이야기를 하네요. 왜 계속 땀을 훔치냐고요.
동음 이으여 훔치다가 다양한 의미로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방에 들어간 주인공은 반지가 들어있는 바지를 벗어 서랍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걱정뿐입니다. 그때 서랍이 열리면서 반지가 밖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반지는 점점점 커지면서 주인공에게 말을 합니다. 훔치라고! 얼룩을 훔치라고! 그러고 보니 반지에 주인공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반지를 훔쳐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고 팔이 너무 아픈 나머지 두 팔이 그만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울어진 서랍 속에 기울어진 채로 아주 커다랗게 쓰여진 깍 글자와 반지 블랙홀에 빠진 당황하는 주인공의 얼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휴, 꿈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반지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반지를 돌려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지를 돌려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인공이 가져갈 줄 모르는 방법으로 반지를 돌려줍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작가의 간결하지만 시적인 문체는 아이의 행동 이면에 자리 잡은 불안, 걱정, 양심의 가책들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림 또한 시각적으로 긴장감을 빼곡히 채워 넣습니다. 주인공의 양심의 가책, 불안한 심리를 너무나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훔치다는 훔쳐서 안 된다는 말보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훔침으로 인해 마음속 깊이 들어온 불안과 불편함,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격과함으로써 주인공을 성장시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왜 반지를 갖고 싶어 했는지, 주머니에 반지를 넣는 순간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는지, 무엇이 주인공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훔치다라는 단어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반지를 훔치다 팔이 뚝 떨어졌을 때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는지, 반지를 돌려주는 주인공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만의 반지를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듯 합니다. 이 그림책은 그림이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면지와 뒷면지의 노란색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고, 갖고 싶다라고 쓰여진 5손가락 장면에서 무엇을 통해 주인공의 반지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그림 속에서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반지를 훔쳐 주머니에 넣었을 때 점점 더 불편해지는 주인공의 마음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한 이야기 나누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 누군가의 물건을 탐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훔치고 싶을 만큼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내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욕망과 결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책 사용 설명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